좀 오래된 수건 과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금강하구에 생명력이 있어야 농업도 살고 수산업도 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수열 전 부지사님 오셨지만 2009년부터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죠, 서천군에서. 근데 이제 이런 우여곡절이 있다가 지금 계속 안 되다가 작년 8월에 이재명 정부에서 금강, 영산강, 하구 생태복원을 국정과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거는 정말 서천으로 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요. 근데 이제 금강 하구가 전라북도, 군산, 익산, 구려 이렇게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좀 어려워요. 그리고 국정과제가 이행이 된다 하더라도 지자체가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충남도에서도 왔지만 또 사실 더 급한 거는 충남도입니다. 그래서 도의 역할도 중요하고 주민 여론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국정과제 이행이 되고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또 뭐가 있고 또 우리가 지자체가 어떤 협력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오늘 논의하고 방향을 잡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는 것을. 금강하구 해수유통은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지역의 생존과 발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에서 금강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에 채택을 했지만 앞으로 지역 발전을 포함한 이행 방안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금강하구는 여러 지자체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간 경계를 넘어 공동의 해법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라북도, 서천군, 군산시를 잇는 협력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서천군에서도 이제 우리 추진단과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마음을 모으고 행동을 같이 하면서 국정과제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역적으로 봐서는 대부분 전국에서 한 80% 정도의 용수를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20% 정도가 충남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용수는 농업용수로 활용을 하는데 그 용수의 대부분을 전북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구간들이 매년 녹수가 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22년도 부분, 23년, 4년, 5년 매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녹조 발생에 따른 마이크로시스트라는 독성 물질에 대한 이슈들이 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떤 농산물들이나 관련되는 우리가 먹는 그런 식품에서도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아마 환경부, 기후부에서도 이런 관련된 녹조 측정하는 방법들이나 아니면 조류 독소에 대한 그런 기준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년 저희 지역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근데 그나마 최근에 와서 정부를 지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하구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인식들이 좀 저변에 확대가 되면서 하구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그냥 관점을 통해서 농업을 통한 농업용수 이용 목적을 위해서 하구를 바라봤다면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을 복원을 통해서 생태계를 개선하고 필요하면 관광이라든지 수산업까지 같이 연계해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인식들이 좀 변화되면서 하구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까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하구 복원에 대한 필요성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전에 그 특별법안은 계속 인천과 전남과 협력해서 그 입법 발의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중간에 정폐기 되는 상황이 있었고 지금은 법안이 다시 만들어져서 지금 국회에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타당성 조사는 저희가 그 19년 그리고 22년도에 그 생태
환경 편익 연구를 지속적으로 했었고요. 예산 지금은 이제는 어느 정도 압니다. 물이 많이 더럽히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이것을 해수유통해서 물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그런 방향으로 기술적인 방향이 있다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가 조금 넓혀져 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간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보다 더 우리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군산만의 이야기를 안 들고 서천만의 이야기를 안 들고 서천과 군산은 같이 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좀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서천 군수, 군산 시장, 군산시와 서천군이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공통적인 의견을 전북 또는 충남, 중앙에 올려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해수가 10km 정도 올라가는 걸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도 부산시장은 다 공감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서천과의 협의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특별법 제정해서 한다는데 특별법 지금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법된 것도 아니고, 그럼 입법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찾아서 압박하지 않으면 공연물질 가능성이 있겠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큰 틀에서만 가지고 거대 남론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생존의 문제로 끌고 가서 거기서부터 일어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박함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백제보의 작은 사례 하나만으로도 의견을 수렴해서 시대는 보도인 것처럼 이건 더 복잡하고 큰 문제인데,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논의가 지연되면은 4년, 10년이라는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수 있어서 좀 더 빠른 템포로 움직일 수 있도록 실제 공감하고 있는 시민사회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하고 조직들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법들을 통해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구축을 하느냐, 저는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저는 어떤 지방의회, 지역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각 군산시의회가 있고 또 서천군의회, 그다음에 익산시의회, 부여군의회, 논산시의회가 있을 텐데 그 각 의회에서 단체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을 해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각 의회에서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 간에 어떤 협력 체계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저는 좀 해가고 싶고, 또 각 분야에서 분야는 분야대로 우리들의 이익만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해수유통을 통해서 바다의 환경 변화가 또 생길 거고 이로움도 생기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에서 또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쨌든 또 싫어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할 것이냐는 현장에서 너무 잘 안다. 그럼 현장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현장에서 풀어갈 수 있는 각 분야별로 어쨌든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저는 찾아야 되지 않겠나. 뉴욕주하고 뉴저지주하고 커넥티컷주의 세 주가 트라이스테이트라고 해서 협력 관계를 충남의 역할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지금까지 많은 도지사님들이 역할을 해왔지만은 구체적으로 뭘 내놓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충남에서도 이 이번 선거가 끝나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좀 안을 가지고서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도지사님, 물론 지금 대충시라고 하더라고요. 대전 충남 그 행정통합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전 차라리 그게 더 행정통합이 돼가지고 광역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정부에서
20조 원이나 준다는데 금강에다가 좀 1조, 2조 투자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논의들이 우리 그 서천에서도 여기 계신 그 사람들만 아니라 장안 이런 뭐 금강 그 바다에 살고 있는 어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서천 국민의 문제로 지역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한다. 이 사람들이 그 반대하는 입장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농사짓는 입장에서 또 그물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내가 일을 하는데 차질 없이 농업용수가 공급이 되느냐, 요거 한 가지거든요. 또 공장을 운영하는데 해수유통을 통해서 공장에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사실 요것만 이런 사람들 마음만 해결해 준다면은 그 사람들이 반대할 입장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자기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자기가 어떤 손해 보는 거 아닌데 뭐 때문에 반대하겠습니까? 그 문제 어쨌든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서 농사 짓는데 농업 문제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해수유통 가능하고 생태보건 충분히 할 수 있다. 또 그래야만 건강한 쌀, 국민들의 먹거리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 문제는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최근에 들어보니까 새만금도 이제 해수유통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석수를 쓸 필요가 없으면은 저는 금강 해수유통이 좀 더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군산시와 서천군 그리고 충청남도하고 전북도가 같이 노력한다라면은 의외로 저는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더 열심히 금강 해수유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국정은 안 움직입니다. 모든 것들이 시민의 힘에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종교단체, 지역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힘들다. 분명히 해수는 분명히 유통이 돼야 된다, 저는 이거 보니까 느꼈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 이 자리가 만약에 어떤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어떤 보상권에 걸렸으면 이 자리가 아마 못 들어올 거야, 아마 사람 많아서. 그런데 그런 문제가 사실상 현재 사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가 사는 문제가 있어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 자리에 보면 공석이 많이 작고 이런 부분은 저 이렇게 와보니까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가 이를 떠나서 진짜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그 입장이 크게끔 그 정도까지 많이 홍보도 돼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 이해가 안 돼요. 상시 개방이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는 거고, 대부분의 자료를 보면, 그리고 여건을 보면 10km까지 하는 것이, 그리고 저 10km 이후는 다음 세대에 넘겨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여기까지인가 이면 되지 않았나. 그런데 교수님께 그 말씀을 하셔서 좋죠, 상시 개방하면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데, 근데 좀 어려워서 그래서 공개 간담회를 요청을 했어요. 교수님한테 공개로 우리 추진단하고 교수님하고 기자분들하고 이렇게 공개 간담회를 해서 좀 합의점을 좀 맞춰가자. 이게 엇박자라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같이 합의점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안 하신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뭐 서운한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도 서천군에서 좀 우리 추진단하고 좀 대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나소열 군수님 계실 때 그 예산이 5천억, 6천억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로 불어났습니까? 1조, 2조라고 얘기하죠. 이게 우리 다음 세대 넘어가면 얼마로 더 불어날까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결단하고 조금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다음 세대들도 좀 안정적인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삶이 좀 평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모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팀장님 또 김영일 박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조금 더 명확하게 귀에 들어오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좀 좋았습니다.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정말로 추진단장으로서 꼭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